안녕하십니까. 의학계열 강의를 맡은 저는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우입니다. 저와 함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5개 의학계열 정시 모집 실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가 평가자의 심리를 다루는 거라면 정시 모집은 지원자의 심리, 예를 들어서 가군의 연세대 의학과를 썼다면 나군의 서울대 의학과를 쓰고 다군의 인하대 의학과는 순천향대 의학과를 쓴다. 이런 심리 구조, 군별 어떤 지원자의 심리 구조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좀 심리전이라는 어떤 문제도 있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수시 모집이 다만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비교과 다양한 영역이 있다면 정시 모집은 정량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좀 쉬운 면도 있죠. 그래서 정시 모집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나다군의 어떤 배치 성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과를 보면 1군에 속하는 연대, 성대, 가톨릭대 이 3개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에 이 빨간색으로 색깔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를 지원하고 다구대는 인하대, 순천향대, 단대, 천안, 계명대 정도를 지원하겠죠. 두 번째, 울산대, 고려대, 한양대를 가군에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의 경희대, 중대, 이대 정도, 그 다음에 다군에는 계명대나 동국대, YG 캠퍼스 정도를 쓸 수 있고요. 가군의 가천대나 경북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나군의 아주대, 연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부산대, 다군에는 대구 가톨릭대, 부산의 고신대 정도를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패턴을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황당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군별 패턴은 사실은 조금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는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어떤 선례를 남겼지만 좀 고정화된 면도 있고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치의학과를 쓰든 수의학과, 약학과를 쓰든 어떤 이런 지원 경향, 지원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내가 어떤 군에 빨간색 제가 이런 색깔로 3개로 나눠봤지만 어떤 군에 속해 있는지 같은 가군 안에서도 제가 3개로 나눠봤잖아요. 이런 군별 지원 성향을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치, 한약수 이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시 모집은 사실 5대1 넘어가면 경쟁률이 센 편인데요. 의대는 작년에 7.18대 1, 치대는 6.48대 1, 한의대는 13.51대 1, 약대는 10.74대 1, 수의대는 12.36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습니다. 2021학년도 경쟁률과 비교해봐도 의대도 더 경쟁률이 더 뛰었고요. 치대는 좀 떨어졌지만 한의대도 경쟁률이 더 높아졌고요. 약대는 지난해 37개 대학이 넘어왔죠. 처음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대도 높아졌습니다. 그 코로나를 맞이한 이후에 어떤 의학계열 열풍, 또 취업과 관련된 또 양질의 직장이기 때문에 이 자연계 학생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밀집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이 변별이 됐고 국어가 변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밀집도가 높겠죠. 그래서 경쟁률, 이건 거의 실경쟁률입니다. 진검승부를 벌여야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이니까 정시만 보면 의대는 1198명, 일반 전형 기준 한번 해봤어요. 치대가 270명, 소수죠. 한의대도 290명, 약대 763명, 약대는 그나마 좀 많아요. 수의대 192명, 2713명의 어떤 우리나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경쟁하는 곳이 이제 여기죠. 그래서 한번 보셨고요. 올해 수능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불수능이었는데요. 최고점 차이를 보면 국어, 수학 최고점이 2점 차이, 6점 차이 정도 났는데 올해는 한 11.7점 이렇게 납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학계열은 수학 1등급 학생들의 경연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 국어가 변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레인지가 좁죠. 근데 수학에서 지금 변별이 됐기 때문에 이 수학 안에서도 굉장히 최고점 안에서 1등급 컷과 그 최고점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의학과 상담 그 아침에 학생들하고 하고 왔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이 수학 잘하는 애들의 그 밀집도가 너무 지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수능에서 남학생들이 수학을 잘하죠. 여기 보면 1등급 비율이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올해 수능에서도 남학생들의 어떤 수학 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특히 남영공학대학, 남영공학의 의대는 상당히 점수가 높다. 그래서 여대 의대를 노리는 것도 괜찮다. 이대 의대나 뭐 숙대, 약대 이렇게 의학계열, 여대 의학계열을 노리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왜? 수학 성적이 높게 나와 있는 여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다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시에 이렇게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좋은 자료입니다. 덕성여대, 약대, 덕성여대 방식으로 교과 전형의 지원자가 1.0이고 합격자도 1.0입니다. 합격자도 1.0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은 정말 높은 학생들이 쓴다는 거죠.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쓰는데 정시 모집을 보면 한 96%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대가 작년에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럴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모집까지 수학 성적이 좋은 여학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올해 잘 본 여학생들은 상당히 이대나 숙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의학 계열에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대가 상당히 수학 잘 본 애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고요. 어디가 입결 자료를 보면 이게 70% 컷입니다. 의예과가 70% 97.8, 한의예과 97.1, 치의과 96.7. 여기서도 알다시피 약학과가 오히려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이 수의과보다 더 높았는데 정시 모집에서는 왜 뒤졌느냐? 여대 때문이에요. 여대 변수가 작용을 했죠. 경희대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경희대는 의학결이 많으니까 의예과를 보면 국수탐 평균이 98.5 상당히 높고 치의과 97, 그죠? 그 다음에 한의예과 자연계 96.2, 인문계가 95.7이죠. 그죠? 경희대, 약대, 가군이 94.8로 뚝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건국대가 수의과가 있기 때문에 건국대 거를 제가 밑에다 넣었는데 건국대 가군의 수의과는 오히려 약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작년에는 생각만큼 우리 그 정시 모집에 높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의대한테 뒤질 정도로 그래요. 자, 그래서 올해 또 서울대가 지역균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균형이 뭐 일반 전형보다는 점수가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A가 10점, B가 8점, C가 6점을 줘서 두 명의 평가자가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요. 거기 뭐 비비는 없겠죠. AA 아니면 AB겠죠. 그죠? 예. 이걸 맞을 것 같고요. 서울대 올해 정시 모집 쓰는 학생들, 그 다음에 과목 이수 내용이나 교과 성취도 당연히 성적은 보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교과 수업이나 수업 연계 활동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일반 전형에서도 점수는 좀 적지만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과평가, 일명 교과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균형 점수로 해보면 수능 60점에 교과평가 40점이면 AA하고 AB 학생이 한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시 일반 전형, 많이 뽑는 일반 전형에서도 5점, 이 지역균형보다는 배점이 교과평가가 적지만 AA와 AB 학생의 점수 차이는 1점이죠. 수능에서 1점 차이는 엄청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예과 때문에 그래요. 의예과나 이런 학과들에서 지금 서울대에서 교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원서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전혀 황당한 교과를 선택해놓고 의예과를 쓴다는 거는 많이 뒤질 수가 있다. A, B가 나오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능이 높아도. 그걸 기억하시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감산이죠. 그래서 영어 1등급이라고 치고 대학 환산 점수로 따지면 한 417점, 416에서 한 18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수학의 가중치가 좀 주어지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416에서 18점 정도로 서울대 의예과 점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 입결을 좀 몇 군데 대학만 좀 발췌해서 봐드릴게요. 2020학년도에 제가 상담한 학생인데요. 국어는 다 맞았고요.
수학 하나 틀렸고 탐구에서 하나 두 개를 틀렸어요. 이 학생은 최초 합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3번, 4번 정도 됐던 기억이 나는데 됐죠.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정시 모집에서 의예과는 특히 최상위권 의예과는 영어를 제외하고 4개 이상 틀리면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 의대도 쉽지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상위권 의대는 뭐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자, 대구 가톨릭대 한번 볼까요? 예, 단순 100분위로 뽑지는 않죠. 이제 100분위 보는 대학도 있고 편점수 선발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이 대구 가톨릭대를 보면 단순 100분위가 상당히 높죠. 294 상당히 높습니다. 약학부는 약간 떨어지죠. 291 예, 3으로 나누면 굉장히 높죠. 네. 100분위로 따져도 굉장히 높은 점수다. 이거 뭐 평균으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등급 평균으로 해도 뭐 등급은 뭐 당연히 1등급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대도 보시면 약대가 이제 70%거 보면 96.67 정도 됐고요. 한의학과가 97.33, 자연계, 인문이 97.33 정도 됐고, 치의과 자연이 97.67, 치의과 인문이 98.33 상당히 높았어요. 의학과는 98.00, 70%란 뜻이죠. 예. 하위 70% 정도가 이 정도 점수라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조선대 의학계열도 이게 등급으로 좀 발표를 해서 한번 볼게요. 약학과가 1.11, 의학과가 1.0, 치의과 1.03 정도 되네요. 뭐 단순 등급 갖고 가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 YG 캠스 경주에 있죠. 한의학과 이제 인문계열에 쓰이는 유형 2에서 보면 평균 1.3 정도. 그다음에 한의학과가 이제 자연계가 쓰는 게 이제 1.4 정도, 의학과는 1.2 정도 등급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분위로 보면 예, 한의학과가 한 97% 정도. 그다음에 자연계 이건 인문이고요. 한의학과는 인문계도 쓸 수 있는 대학이 있으니까 자연계가 이 정도 되고요. 의학과는 97.6% 정도 됩니다. 최종 합격자의 이제 평균을 보셨습니다. 이제 평균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인제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제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인제대 의학과를 보면 국어, 수학, 탐구 3개 평균 등급이 한 1.5 정도, 약대 뭐 2.0, 그죠? 약대 인문계열 뭐 1.75 뭐 이 정도 됩니다. 등급은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대는 조금 수시 모집에서도 의학과보다는 좀 뒤떨어졌네요. 의학과, 치의학과도 전년도 예전 2020학년도 제가 입결을 갖고 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100분위는 의미가 없지만 그냥 단순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의학과가 입결이 이제 평균 입결입니다. 평균 정도, 평균이 한 98%, 순천향대 의대가 96, 서울대 치의대 96, 부산대 의회 98. 부산대 의회 뭐 99, 98, 그 다음에 90, 경북대 치의가 97, 경상대 의학과 95, 경상대 94 이런 학생들이 지금 저희들의 그 걸린 학생들입니다. 합격한 도수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아봤네요. 그래 봤더니 이런 정도 학생들이 지금 선발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학생들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쓴다는 걸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의학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의학과의 전년도 어디가 입결을 보시면 뭐 다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서울대죠. 서울대의 어떤 평균 100분위는 한 96.8% 정도 됐고요. 건국대가 97.1% 정도. 이게 100분위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 한산 점수로 선발하는 거지만 가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과 같은 경우는요 많지가 않죠. 가군의 건대,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가 나군으로 간 게 올해 굉장히 그 수의과에서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네, 그 다음 경상국립대에서 5명, 충남대 21명, 충북대 21명. 그래서 104명을 선발하고 뭐 가장 많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가군의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나군의 서울대학교가 19명. 그 다음에 경북대 군 이동이 나군으로 됐죠. 15명. 그 다음에 전남대 16명, 전북대 18명입니다. 다군은 제주대밖에 없죠. 그래서 제주대가 최초 합격자 점수는 높습니다.
많진 않지만 지방 국립대 위주로 수의대는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보시면 전국의 수의대 10개 교회에서 정시 모집에서 192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가군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나군, 그러니까 3개, 다군에 하나 정도니까 가군의 합격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제주대 최초 합격자는 높고요.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의대를 쓰는 학생들은 연고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공대, 그다음에 지방 한의대까지 지원군이 겹쳐요. 그래서 수의대를 쓰는 학생들은 이런 군들과 이공계 어떤 최상위권 애들과 겹친다.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점이 독특합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은 기준을 보면 이 학생 이제 최초 합격했는데 점수가 이제 좀 남았죠. 다군의 제주대 최초 합격했던 점수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낮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최초 합격이니까. 그래서 한번 가늠하시라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치의학과입니다. 치의학과는 뭐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가 빅3죠. 서울대가 한 97% 정도 70%, 그 다음에 연세대가 98.3, 그 다음에 경희대가 97. 아니 왜 서울대가 더 떨어지냐? 이렇게 100분위로 뽑는 게 아니라 뭐 가산점도 들어가고 뭐 영역별 반영비를 반영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로 뽑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치의학과를 보면 가군의 연세대가 24명, 부산대 10명, 전남대 12명, 조선대 32명을 뽑고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나군에 이제 치대도 이제 인원수가 많지가 않죠. 나군에 경희대 32명, 서울대 20명, 단국대 천안 50명,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갔죠. 20명. 원대가 재밌어요. 원대는 인문 4명, 자연 4명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한다는 게 인문계 학생들도 쓸 수가 있죠. 다군의 강릉 원주대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정시 모집 지원할 때 경쟁률 볼 때 강릉 원주대가 자꾸 뉴스에 오르내리는 거는 이 강릉 원주대 다군에 치대가 있기 때문에 작년 저희 학생도 합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치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광대학교가 인문 모집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선대, 가군, 강릉 원주대, 다군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의학 계열에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가 않은데 100분위를 반영한다. 그다음에 조선대가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경쟁률도 높고 합격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을 35%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경북대, 경희대, 단대, 천안, 서울대고요. 역시 수학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대, 천안이 수학 40% 높고요. 강릉 원주대는 과탐 비율이 높은 거, 이게 이제 영역별, 사실은 영역별 반영 비율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원대는 국어, 수학, 과탐이 28.57로 똑같다는 거, 매우 독특한 대학입니다. 원광대가 인문 4명, 자연 30명, 인문 자연을 분할해서 뽑고 있다. 경북대가 치대가 나군으로 이동한 점이 독특하고요. 서울대학교가 치대 지역균형을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역균형이 점수 좀 더 낮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서 이 학생이 의대나 치대에 적합한 과목을 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학생은 가군의 경북대 치의과 최초 합격했죠. 안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나다군에 이제 의대를 된 학생인데 가군의 안정 지원으로 경북대 보통 이렇게 치대를 보통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수가 없어지는 거죠. 경북대 치대가 이제 나군으로 올해부터는 와버렸다는 거죠. 한의학과입니다. 한의학과는 뭐 역시 뭐 경희대, 한의대 뭐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한의대가 가천대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보시면 95.7, 그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문이 자연이 96.2. 그 다음에 가천대는 99.5로 70% 컷을 발표했네요. 어디가에. 자, 그 다음 한의학과 보시면 가군의 가천대, 경기도에 유일하죠. 그 다음에 대전대의 일반 10명, 지역 인재 전형 8명. 부산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5명이고요. 전남의 동신대 11명, 탐구 한 과목을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군의 경희대 13명 인문, 자연의 32명, 인문계도 뽑죠. 세명대, 충북의 세명대 12명, 대구한의대도 인문 8명, 자연 12명 분할해서 뽑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동의대도 인문 자연을 분할해서 뽑는다. 그 다음에 우석대 6명, 원광대 인문이 5명, 인문계 뽑는 거
체크하시고요. 지금 한의대는 인문계 학생들을 많이 선발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연계 34명입니다. 다구는 많지는 않지만 상지대가 인문자연 분할해서 뽑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YG 경주 캠퍼스에서 이렇게 인문자연 분할해서 뽑고 있습니다. 상지대와 동국대 YG 캠퍼스가 정시 모집 원서 접수할 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군에 이 두 대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한의대는 역시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문자연 분할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동국대 YG 캠퍼스, 상지대, 원대 이런 6개 대학이 인문자연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과에서 어땠어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많이 교차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대구한의대와 동의대는 한의학과 인문 선발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만 제한해서 선발하는 고육 지책을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 대학 인문계 학생들은 이 두 대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들이 워낙 많이 교차 지원해서 한의학과 인문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정시 모집 한의학과 인문의 이과 교차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2023학년도 전국 12개 대학에서 정시 모집은 24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그다음에 2022학년도 정시 대표적인 한의학과 인문에서 최종 등록자 13명 중에서 인문계 학생일 확률이 높은 확통 합격자는 2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과의 교차 지원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설명했지만 대구한의대와 동의대는 수학 선택 과목을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로 제한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교차 지원을 막고 있고요.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동국대 YG, 상지대, 원대는 인문자연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부산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점은 꼭 기억해야 된다. 왜 모집군 이동을 기억해야 되냐면 전년도 입학 결과가 군이 바뀌면 크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군이 바뀌면 전년도 입학 결과는 좀 가늠만 해야지, 참고만 해야지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경희대 한의학과 들어간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으로 자연계, 여기 보세요. 화학이나 생명 한 거 보면 자연계 학생인데 제가 교차 지원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까 그 13명 중에 교차 지원하는 학생 중에 저희 학교 학생이 있네요. 네, 그래서 교차 지원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후보 한 7번 정도로 붙었던 것 같아요. 앞번호에 붙은 거죠. 약학과입니다. 작년에 37개 대학이 PT 시험 어떤 대학원 체제에서 편입시험 체제에서 학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 그다음에 연대, 성대, 이대, 중대가 이제 최고 경쟁 대학인데 100분이 70% 컷을 보면 서울대가 96, 그다음에 연세대 95.5, 그다음에 성균관대 96.8, 이화여대 95.7, 중앙대 95.8인데 단순히 가늠만 하셔야 돼요. 이 100분위로 뽑는 게 아니라 영역별 가중치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한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게 다 들어간 어떤 그 대학별 환산 점수로 뽑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참고 자료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37개 대학 군을 보면 올해 독특한 게 이제 경희대와 동국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제 왔고 나군에 있던 고대 세종이 가군으로 온 게 독특합니다.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는 인문계도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나오지만 인제대학교, 이화여대, 삼육대는 인문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미래산업약학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다군 배치고 다군에 삼육대가 있는 거 독특하고요. 그래서 이 다군 모집 대학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써야 될 것 같고요. 순천대는 국어, 영어 중에 하나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군별로 좀 자세히 보면 고대 세종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겼다. 인제대학교가 인문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나군의 이화여대 인문계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희대, 동국대, 바이오메디는 고양시에 캠퍼스가 있는데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 삼육대도 인문계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제대 가군 6명 인문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화여대 나군 20명 미래산업 약학전공 지원이 가능하고 삼육대 다군의 12명 약학과. 하지만 수학, 미적, 기하 선택한 학생들의 5%, 그다음에 과탐 3%를 가산하기 때문에 뭐 자연계 학생들이 더 유리할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자연계가 유리하지만 이런 가산점까지 주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약대의 모집 인원은 화면 보시다시피 17%가 넘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동덕, 덕성, 숙대, 이대 이 약대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약학과, 제약학과, 충북대 계명대는 약학과 제약학과로 나눠서 선발하고요. 이대는 약학 전공,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있는데 전부 다 라이센스 줍니다. 이게 좀 헷갈리신 것 같아서 저희가 넣어놨어요. 약학과, 제약학과, 미래산업 약학과 전부 다 약사 라이센스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충북대, 계명대, 제약학과도 라이센스 주어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대도 역시 일부 영역, 순천대는 국어 영역 중에서 택하나 할 수 있고, 내국가톨릭대, 목포대, 조선대는 과탐 하나만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죠. 과탐을 상위권 애들도 2개 다 잘 맞는 애는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학과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약대 정시 합격선이 작년에 이제 형성이 됐죠. 37개 대학이 이제 넘어왔을 때 작년에 이제 진검승부를 벌였고요. 결과를 보니까 서울대 빼고요. 최강자인 서울대 빼고 연대, 성대, 중대 3파전이다. 경희대, 동국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점 조심하시고요. 고대, 세종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점. 이걸 왜 그러냐면 전년도 입학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여대, 약대 모집 비중이 높다는 거. 순천대는 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합격선이 높고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조선대는 과탐 하나만 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삼육대, 약대가 2개 보다가 1개로 탐구 과목 수를 줄였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희대 약학과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경희대가 가군에서 뭐 성대나 연대 이런 대학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경희대가 작년에 약대 점수가 좀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가군에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이 정도 점수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뭐 서울대, 연대, 성대, 가톨릭대, 울산대 이걸 빅5라고 하는데 서울대가 99.2, 연대가 99.3, 성균관대 99.0, 가톨릭대 99.0, 그 다음에 울산대 99.2, 뭐 탐구에서 하나 정도 틀린 거네요. 예, 그래서 하위 70% 정도 백분위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분위로 뽑는다는 건 100분위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10명을 뽑는다는 게 올해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도 8명을 뽑는다는 거. 그래서 여학생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학을 잘하는 여학생이 남아 있다면 이대, 의대는 완전히 정말 로또죠, 로또.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점도 굉장히 뭐 경기도의 뭐 최고 의대 중에 하나인데 이 군이 이동됐기 때문에 전년도 입학 결과는 단순 참고만 해야 됩니다.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이 서울대가 들어와 있는 군에 이 아주대가 들어왔어요. 왜 여기로 빠져나왔을까요? 가군에 너무 쟁쟁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군에 뭐 단대, 천안, 뭐 순천향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뭐 계명대, 대구, 그다음에 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 뭐 고신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제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해서 15명이 온 점도 독특합니다. 상위 누적을 뭐 그냥 가늠하기 좋게 그냥 만든 건데요. 서울대의회, 연대의회, 성대의회, 가톨릭대, 울산대의회, 한양대의대, 경희의회, 고려의회, 이화여대, 중대의대 뭐 최상위 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위 누적이고요. 참고하시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의예과 밑에 이제 서울대 이제 일반 공대는 컴공 정도, 컴공, 수리공학, 그다음에 컴공이나 소프트웨어공학과, 그다음에 반도체공학과 이런 과들이 이제 의대 다음 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계에서 빅3는 컴공, 소프트웨어공학, 반도체공학이 이제 의예과 다음 순서고요. 그 다음 이제 순서 대학들입니다. 이 정도 대학들이 그 다음에 어떤 누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의예과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공대나 사범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예과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작년에 건국대 글로컬에
이제 16명 신설된 게 작년 포인트였고요. 가톨릭 관동대가 나군으로 이동한 점도 포인트였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나군, 조선대 가군이 과탐 하나만 본다는, 의예과에서 과탐 하나 본다는 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대가 나군으로 이동했고 제주대는 다군에서, 전통적인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신설이 10명이 신설됐는데 이게 이제 변수죠. 하지만 과목 선택을 뭐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이 학교 다닐 때는 지구과학 원투를 했다, 이런 학생들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가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 의예과 쓰는 애들은 이 면접도 변수고요. 나군으로 아주대가 이동한 점, 동국대 YG 캠퍼스가 100분위로 수능 활용 지표를 바뀐 점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전년 대비 최상위 점수대가 초밀집돼 있습니다. 국어가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역별 반영 비율, 표준 점수 100분위 포함한 대학별 환산 점수로 뽑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영어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이 이번엔 많았죠. 뭐 많긴 하지만 혹시 2등급 뜬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원의 계약학과, 뭐 반도체 공학과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과도 이 학생들이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학과 위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정시 모집 인원은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늘었기 때문에 소폭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수학 탐구를 미지정해서 인문계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취득 점수 100분위의 10%를 수학과 과탐에서 주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은 동국대, 원대는 한 50번대 안에, 동국대는 100번대 넘어가게 이제 나다군에 둘 다 됐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성적대 애들이 지방 의대를 간다. 이 정도 성적대면 이제 지방 의대를 가는 거죠. 왜 지방 의대를 가냐? 과탐에서 좀 빵꾸가 났죠. 과탐에서 과탐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과탐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네, 그죠? 어느 매체도 다 맞은 게 아니고요. 면접을 보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대, 성대, 가톨릭대, 울산대, 고대, 인제대, 가톨릭 관동대는 점수 주다가 올해는 패스페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아주대는 5%, 연세대는 2.5배수 1단계 선발해서 2단계 9.9% 점수를 주는 거죠. 아주대와 연세대는 점수를 준다는 거. 서울대, 성대, 가톨릭대, 울산대, 고대, 인제대, 가톨릭 관동대는 그냥 부적격만 판단합니다. 패스페일로만 판단한다. 의사의 어떤 생명윤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점수 주는 대학은 떨어지겠죠. 이 패스페일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계속 환산 점수 그러는데 296.5가 된 건 알겠는데 96점에서도 떨어진 애가 있고 붙는 애가 있다. 그래서 100분위의 단순합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대학별 환산 점수로 뭐 수학이 높은 대학, 과탐이 높은 대학,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295.5가 떨어지면 295.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학별 환산 점수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른 대학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순천향대 287이 되기도 하지만 86이 또 되기도 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로 수학 비중이 높다던가 뭐 가산점을 준다던가 미적분 기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대부분 의학계열은 수학 비중이 높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싸움이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이 25대 1이지만 추가 합격까지 고려했으면 얘네들이 다군에 등록한 게 아니라 간하군의 최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가 보면 실질 경쟁률은 뚝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다군의 묘미죠. 그래서 최초 합격자는 거의 1000점 만점에 997회이나 해당되지만 최종 등록자의 평균은 988점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최초 합격자에 비하면 높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원서 접수를 이제 할 때 입학 결과를 볼 때는 최초 합격자 평균이 아니라 최종 등록자 평균, 문 닫고 들어가는 거 보면 안 되고 평균, 최종 등록자 평균을 보고 쓰시면 그래도 합격해도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인하대도 최종 합격자 평균, 그러니까 간하군으로 쑥 빠져나간 애들 빼고 진짜 등록한 애들 평균을 보면 점수가 뚝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천향대는 국어 또는 영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33.3% 국어나 영어 중에서 하나 빵꾸 나는 애들 여기를 썼겠죠. 그래서 보니까 20명 뽑는데 895명이 와서 44.75대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했지만 충원 합격은 높지가 않죠. 왜요? 이 학생 중 둘 중에 하나 빵꾸 났기 때문에 여기를 안 쓰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약대, 의대, 치대, 한의를 못 가니까 여기는 언감생심 너무
감사한 대학이죠.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충원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만 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제가 경쟁률 한번 봐드린 거고요. 의학계열 중에서 100분이 보는 대학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표준 점수를 보는데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계명대, 동국대, 와이즈, 순천향대, 영남대, 을지대, 제주대, 조선대는 의학계열임에도 불구하고 100분위를 반영한다. 그래서 의예과는 저기 이제 좀 빨간색은 좀 중요한 수도권 대학을 한번 제가 밑줄 쳐봤습니다. 주요 대학들. 가군의 가천대, 의예과는 나군의 건대 글로컬, 다군의 동국대 와이즈, 그 다음에 한의예과는 가군의 가천대 정도, 그 다음에 약학과는 가군의 가천대, 덕성여대, 나군의 동덕여대, 다군의 삼육대가 이제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거. 100분위는 조심하셔야 돼요. 동점자가 많으면 그 다음 순서 뭐 1등이 500명이다. 그죠? 그러면 2등은 그 다음 2등이 아니라 501등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는 그런 점에서 좀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위를 봤을 때는 시험이 쉬우면 좀 불리한 거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는 시험이 어려워지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과 달리 100분위는 시험이 점수가 쉬우면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점수의 어떤 불규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군별 변동이 있는 대학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결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아주대는 가군의 대학들이 너무 쟁쟁하기 때문에 나군으로 이동했고 전통적인 제주대 다군 추가 합격이 많지만 애들이 등록 많이 안 쳐. 그러니까 나군으로 이동했고 치대도 나군, 경북대, 부산대는 한의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고요. 경희대와 동국대가 가군에서 재미를 못 봤죠.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고대세종은 나군에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거기로 들어갔죠. 그죠? 상대적으로 대학에 이제 이 경희대 동국대보다는 좀 낮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고요. 경북대는 수의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과목 반영대학은 학생들한테 복음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대구가톨릭대가 의대에 나군에서 선발하는데 과탐 하나만 들어가고요. 조선대 가군인데 탐구 하나입니다. 조선대 치대 가군의 탐구 하나, 동신대 우리 한의대 보는 애들 과탐 하나이기 때문에 탐구 하나 망친 애들은 거의 동신대 다 몰립니다. 약대는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조선대 3개나 되고요. 수의대는 탐구 한 과목 보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알아두시면 정리해 두시면 상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표준 점수로 예측을 한번 해보면 서울대 의예과가 한 417점 정도 된다고 보고 417에서 399점 사이에 가나 다군 정도의 그 레인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레인지 안에 치예과는 조금 점수를 낮춰서 한 409점에서 392점, 한의예과는 401에서 390점, 약학과는 404에서 386, 수예과는 406에서 한 389점에서 그러니까 의예과는 뭐 서울대부터 뭐 부산의 뭐 고신대 정도까지 그 레인지고요. 그다음에 치예과는 당연히 서울대부터 지방 대학까지 끝선을 보면 392까지 내려가는 거고 한의예과는 뭐 경희대를 비롯해서 뭐 경희대에서 뭐 한 3명대 정도까지 한 390점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표준 점수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내려갔느냐? 이 표준 점수가 국어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보다 표준 점수 합이 떨어진 거예요. 표준 점수 합이 지금 뭐 10점 이상 툭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있죠. 약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약대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 약대, 지방에 있는 뭐 우석대나 이런 약대까지 하면 경성대나 우석대나 뭐 이런 대학 약대 합치면 386까지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다음 수의과는 전통적인 서울대하고 건국대에서 한 406점 정도 나오면 그 밑에 지방대학 같은 경우 하위권 지방대를 보면 389점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거죠. 이 레인지 안에서 원서를 쓰는 겁니다. 이 레인지 안에서 원서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예과는 지원 패턴, 일정한 고정된 패턴이 있다. 뭐 우리 수능 영어에서 지원 패턴, 문제 패턴이 있고, 뭐 수능 국어에서 문제 어떤 경향성이나 문제 출제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의예과 같은 경우도 치의과, 한의과, 수의과 이런 어떤 군별 패턴을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이 의대를 쓴다, 수의대를 쓴다 하면 이렇게 가나다군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게 국어 비율, 그 다음에 수학 비율, 세 번째가 영어, 상위권 의학 계열은
1, 2등급이겠죠. 영어가 3등급 거의 없으니까 1, 2등급 점수차, 그다음에 탐구 비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다음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수능 활용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표준 점수고요. 그다음에 국어 22, 수학 33, 1, 2등급 5점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연대는 아직도 영어 반영 비율이 영어 어떤 급간 차이가 크죠. 그다음에 탐구 33입니다. 서울대는 33, 40, 0.5. 서울대하고 고대는 영어를 감점 처리하거든요. 감산하거든요. 탐구 27. 인하대는 20, 32, 25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은 이제 100분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30, 35 영어 등급간 차이 3, 35. 경희대 20, 35, 2.4,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군별 어떤 패턴을 좀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가나 다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한 수시 최초 인원도 써놓으시고 정시 최초 인원 써놓으시고 수시 2월 된 해서 정시로 넘어온 인원까지 써놓으시면 좋죠. 최초 모집 인원. 처음에 발표했던 인원이 20명인데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왔다. 그럼 이제 최종 2월 인원까지 합친 인원까지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뭐 전년도에는 2월 인원이 많지 않았다. 근데 올해는 2월 인원이 많다. 2월 인원이 많다면 점수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새로운 점수가 탄생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는 안 썼지만 2월 최초에 뽑는 인원, 그 다음에 실제로 2월 된 인원까지 합친 최종 인원까지 이렇게 써서 비교를 해보면 입결 아주 소소한 입결 차이의 어떤 묘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뭐 여기에다가 좀 더 표를 더 자세히 한다면 과탐을 2개 보는지 1개 보는지 그죠? 이런 비율을 그다음에 가산점이 뭐 순천향대 같은 경우 가산점이 있으니까 뭐 가산점을 이렇게 써본다든지 과학 탐구에 뭐 가산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수학 비중 굉장히 높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표 하나로 그러니까 의예과를 상담할 때 상위권 의대다 그러면 상위권 의대를 이렇게 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 이게 어차피 입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책 놓고 찾아보기보다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의예과 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거를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뭐 서울권, 뭐 상위권, 중위권, 뭐 약대도 최상위권, 그다음에 중위권, 뭐 지방대, 약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군별로 이렇게 짜 놓으면 상담하시기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를 가더라도 진로에 맞아야 가죠. 뭐 직업적 안정성이 높고 연봉이 세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이 의예과보다는 반도체공학과 물리 베이스가 더 좋다. 그럼 거기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학 계열도 너무 어떤 직업적 전망, 안정성만 보고 지원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어가 변별이 안 되고 수학에서 어떤 변별이 됐기 때문에 수학 고득점자 사이에 어떤 굉장히 초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 상담은 좀 더 어려워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탐도 대부분 교과가 과탐 점수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온 이런 경향도 있죠. 영어는 변별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어떤 난이도도 좀 살펴보시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면 의학 계열은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그래서 제가 최초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최종 2월대 인원까지 비교해봐라. 그럼 입결 차이가 날 수 있고 군별 이동도 살펴야 되고 탐구 하나가 보는 거, 가산점 있는 거 골고루 다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상위권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좀 더 세밀하게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성향의 계열이 의학 계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